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두 꼭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 두 번째,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한번 해봅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무엇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냐면 관계식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다 배웠죠, 그죠? 등차 수열 관계식, 등비 수열 관계식 다 배웠어요. 여기서는 지겨워, 아주 지겨워. 딱 이것만 기억해. 해본다. 제발 해봐. 그냥 am 플러스 1이 2am 플러스 1이래. 그리고 a1이 2래. 이때 문제에서 a5가 무엇인지 물어봤어. 어떻게 구해? 해봐. 직접 해보는 거야. a2는 2a1 플러스 1 몇이야? 5야. a3은 2a2 플러스 1이어서 몇이야? 11이야. a4는 2a3 플러스 1이라 23이야. 다음은 47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냥 직접 해보면 돼, 다. 해보면 돼. 근데 a1이 2라면 봐봐. 몇 더하면 나와? 3 더하면 나와. 몇 더하면 나와? 6 더하면 나와. 몇 더하면 나와? 12. 몇 더하면 나와? 24. 어때? 등비수열이 따라가. 그지?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단어는 해보는 것이 원칙이야. 단원의 학습 목표가 직접 대입하여 구할 수 있느냐야. 그게 학습 목표야. 그걸 베이스로 둬야 돼, 일단. 여러분, 그 경우의 수 단원 생각해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 계승, 확통으로 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거 다 배우잖아. 근데 결국에 문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형도를 그리잖아. 가지치기 해가지고 직접 만들잖아. 똑같은 거야. 얘는 근데 걔랑 다른 점이 뭐냐? 그냥 목표 자체가 수형도인 거야, 그냥. 목표 자체가 그냥 해보는 것이 목표다. 근데 이런 형태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잖아, 그치? 또 여러분들한테 나온 어떤 문제가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어. 자, 이건 알아도 아예 규칙이 없는 애는 나오지 않아. 아예 규칙이 없는 애는 안 나와.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야. 우리가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다 외울 순 없는 거잖아. 그거 다 학습하려면 여러분 차라리 한 5년 일찍 태어나서 저랑 비슷한 수능을 보시면 돼. 저 때는 이런 관계식의 종류, 저 때는 관계식이 아니라 점화식 이렇게 불렀는데 관계식의 종류를 적어도 13가지는 외웠어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푼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푼다. 그냥 바로 가는 방법을 외웠단 말이야. 근데 저 때는요, 그런 관계식에 대한 학습 자체가 학습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빠지고 그냥 직접 해서 구한다가 학습 목표란 말이야. 바뀌었어요, 많이. 똑같은 걸 배우는데 어떻게 학습시키느냐가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해본다야. 이걸 무조건 기억해, 일단. 근데 수능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뒤에 가면 관계식 몇 개를 우리도 외울 거예요. 왜? 우린 내신이니까. 내신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친구가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좀 외우겠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해보는 거야. 근데 대표적인 관계식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우리는 5개는 외울 거야. 근데 적어도 한 20개 정도의 유명한 관계식이 있어. 저 때 외웠던. 그럼 얘들아, 수능에서는 뭘 물어보겠니?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 이런 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왜? 이거 사교육 조장이지. 이걸 다 외운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시험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하지만 어디서 나와요? 내신은 나올 수 있어요. 내신. 여기 나올 수 있을까? 내신.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확실하게 유명한 관계식들만 외우고 이 친구들은 외우지 말자 이거야. 그럼 수능은 어디서 나와? 얘보다 더 깊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아예 규칙이 없는 수열이야. 그 문제 살려고 1억 줄 거야? 아니잖아. 규칙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규칙을 찾기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비싼 문제야. 그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수능에 나올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규칙을 외우지 않은 문제를 귀납적으로 계속 구해보는 연습이 계속 필요한 거야. 끈기가 필요해. 이 문제는 다른 수학 문항과는 다르게 시간 투자하면 정답이 되는 문제야. 시간을 투자하면 정답이 돼. 근데 이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로 정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시간 커트로 대대로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걸 축소하고 싶잖아. 시간 축소를 하고 싶으면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면 되냐? 솔직히 말할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어떻게 푸냐? 재능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당연히 아니지. 근데 뭐 그건 불가항력이잖아. 그렇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대비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 문제풀이 이렇게 갑니다. 수열의 기납적 적이는 첫 번째, 내가 아는 관계식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 지금 수능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는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고3 때 저랑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고3 때는 수능 전문 하시는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관계식, 엔제에 등장하는 관계식 이런 거 저 정리 안 해요. 전 고1, 2 전문이거든요, 지금. 예전에 고3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건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돼. 근데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게 안 나와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엔제에서 만나는 그 관계식들 안 나옵니다, 절대. 물론 근데 원리는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숫자 자체가 같고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출제자야. 근데 내가 문제를 냈거든? 근데 내가 살펴보지 않았던 엔제에서 그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내가 징계야. 그렇잖아. 내가 징계를 받아. 몰랐고 알고가 상관이 없어. 그냥 시중에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관계식 안 나와. 그래도 살펴보자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게 뭐고 있었지? 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귀납적으로 때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지. 어떤 고민을 해야 돼? 실제 수능이야. 이 문제가 22번으로 나왔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어떤 고민해야 돼? 내가 이걸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해야 돼.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치? 각자의 실력마다 달라요. 딱 잘라 얘기해 줄게. 자, 지금 내가 모의고사 정도에서 90점 이상이 나와요? 푸셔야 돼요. 푸셔야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80점 아래가 나와요? 쳐다보지 마세요. 얘랑 눈 마주치지 마. 딴 거랑 눈 마주쳐야 돼. 근데 여기 또 아니지. 내가 미적이냐? 확통이냐? 내가 확통이야? 쳐다봐야지. 쳐다볼 필요가 있지. 왜? 확통은 풀면 다 풀리는 문제야. 비하 아니야? 풀면 다 풀려 이거는. 근데 미적에서 한 문제 틀릴 바에야 그러니까 미적에서 한 문제 틀릴 바에야 이거 포기하고 미적을 맞추라는 거야. 보통 이 문제보다 미적의 가장 킬러가 정답률이 더 높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얘가 더 쉽다는 거야, 생각보다. 알겠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나중에 고3 돼서 수능 대비하잖아. 여기보다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 평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친구는 2학년 때 고2 때 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 약간 라이트하게 다뤄요. 그러다 이제 보통 9월쯤 되면 스퍼트 올려갖고 다시 이제 내 실력 찾아가지고 보는 거거든.
그럼 이동안 뭐해 이제? 미적 선택자는 미적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주구장창. 이 친구 그 뭐지? 기출만 해도 적어도 20년이야. 그 문제 다 풀고 있어야 돼. 그 문제만 풀어야 돼? 변형 문제 풀어야 돼. 그 문제만 풀어야 돼? 최신 트렌드 반영한 엔제 풀어야 돼. 할 게 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았으면 여기에 있는 문제 푸는 게 낫다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에서 여기서 이 문제를 봐야 하는 사람은 해봐야 두세 명이야. 진짜 많이 봐야 세 명이야.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귀납적으로 바라본다. 간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아는 관계식. 이미 우리가 배운 관계식이 있죠. 뭐죠?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있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외로워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끄덕끄덕 말고 입을 열어줘. 여기까지가 뭐죠?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죠. 여기서 한번 절선 싹 그어주고 밑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우리 뭐라고 배웠죠? 얘를 등차 중항의 관계식이라고 배웠어요. 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다. 하나 더 있죠? an 플러스 2는 2분의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다. 네? 뭐가 이상한가요? 야야. 야. 미쳤어. 이렇게 되죠. 왜 나눴어요? 여러분 위든 아래든 저런 관계식이 나와. 이런 관계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러면 이 an이 무슨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뭐까지 알 수 있어? 공차가 몇인지까지 알 수 있어. 얘는 그냥 등차 수열입니다 까지만 알 수 있지. 근데 우리 등차 수열은 정보가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그래야 첫째 항과 공차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일반 항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보가 더 필요해요? 1개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2개의 정보가 더 필요해요. 이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자, 그리고요, 보통 그래요. 보통 얘는 이웃하는 몇 개의 항이 등장했어요? 2개의 항. 얘는 이웃하는 3개의 항이 등장했죠. 그럼 얘는 문자가 2개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문자가 2개. 그러면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 필요해. 근데 얘는 이웃하는 항 3개가 등장하니까 2개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정보가 보통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 친구는 A1이 몇입니다 라고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친구는 A1이 몇입니다 라고 해도 모르죠. 이해되니? 하나가 더 등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형태를 인지하고 계세요. 다음, 등비수열의 관계식이에요. 자, 이제 개념에 좀 복잡한 거 써놨는데 그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갈게요. a, n 플러스 1을 a, n으로 나누면 일정하다. 그래서 뭐 써? 문자 r을 쓰죠. 공비. a, n 플러스 1은 a, n 곱하기 r이다.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관계식. 이 친구는 정보 몇 개? 1개만 더 나오면 끝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로 나눈 값은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값과 같다. 얘가 뭘로 같아 사실? 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얘가 등비수열의 관계식이고 얘가 등비중항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 곱하기 an이라고 쓰기도 하고 an 플러스 1은 루트 뒤로 써야지 an 플러스 2 곱하기 an과 같다. 근데 앞에 뭐부터? 풀마 붙죠.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면 항이 다 부호가 같죠?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얘가 플러스라는 건 얘가 양수라는 뜻밖에 되지 못해요. 여기 앞에 풀마는 너의 부호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얘가 플러스이면서 얘네가 충분히 음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비의 부호를 뜻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조심해 주세요. 얘가 공비의 부호는 뜻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정보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근데 얘는 좀 까다롭게 2개가 필요하죠. 등차와는 달리. 이 친구는 홀홀을 주거나 짝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무조건 뭐 줘야 돼요? 홀짝을 줘야 정확한 공비의 값이 등장할 수 있어요. 얘가 아니면 우리는 공비의 뭐만? 절대값만 취할 수 있죠. 즉 R제곱의 값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거 조심해요. 자, 다음. 자, 여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 조화수열 한번 배울 거야. 여러분 제가 조화수열 여기 하는 이유는요. 원래는 등차수열 할 때 많이 하는데 수열의 합을 배우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 우리 수열의 합 할 때 일반항에 무엇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정복이 가능한 게 있었고 정복이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항식은 모두 다 정복이 가능하지만 교육과정상 3차까지만 정복했고요. 유리는요. 부분 분수식을 사용하는 것만 정복이 가능했죠. 1차분의 상수는 어때요? 마이너스 1차 같은 거 이런 거 정복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유가 뭐였어요? 미적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었어요. 미적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항에 얘가 등장하면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등장하는 게 조화수열인 거야. 그 구멍을 메꾸고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1차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분모가 뭔 거야? 등차수열인 거지. 조화수열이 뭐냐면 어떤 수열 AN이 조화수열이면 너의 역수수열이 등차수열인 거예요. 정확히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이런 걸 보고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관계식 써볼 수 있겠지. 우리 그 등차수열 배우는 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예요. 지금 처음에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화수열은 절대 얘 자체를 이용하지 않아요. 역수를 때려서 등차수열임을 이용해서 갑니다. 그럼 관계식이 뭐가 돼?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 분의 1은 d다. 이렇게 되죠.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이 d는 an의 공차가 아니죠. 얘의 공차예요. 조심하세요. 얘의 공차입니다. 또 an 플러스 1분의 1은 an 분의 1 플러스 d고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n 분의 da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an 플러스 1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da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 an 플러스 1을 설명할 때 an이 분모에도 등장하고 분자에도 등장하면 조화수열을 고려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보통 보면 멘붕이 오거든요. 이거 뭔 소린가? 그럼 그럴 때는 조화수열이 아닌가를 따져봐라. 조화수열이 아니면 뒤에 나오는 5번을 따져봐라. 이제 뒤에 5번 배우는 걸 따져봐야 돼요. 물론 거기서 다 등장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외운 거에서 없다면 직접 해봐야 하는 겁니다. 다음,
조화중앙이라는 것도 있겠죠.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룰 때 여러분 백지 테스트를 하시다 보면 제가 얘만 써도 뒤에 이 워딩이 머릿속에 싹 각인이 돼야 돼요. 얘만 써도 이 순서대로 약간 이 말을 하고 싶어져요, 보통.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러면 B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되죠. 조금만 달리 써볼게요. 이 친구 통분해주면요. AC분의 A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럼 B분의 1은 2AC분의 A 플러스 C가 돼요. 따라서 이 B라는 친구가 A와 C의 조화중앙인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무엇이냐를 따져본다면 A 플러스 C분의 2AC가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이거 보통 이렇게 반대로 헷갈려서 반대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얘들아, 2AC분의 A 플러스 C면 약분해서 썼겠지. 그지? 이렇게 약분해서 차라리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로 쓰지 이걸 왜 이렇게 써?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되는 형태로 플러스를 가진 친구가 분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쉬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저 ABC 자리에 이제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대입한 그런 형태들이 나오죠. AN 플러스 1분의 2는 A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A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물론 이 2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2분의 1 곱한 것도 당연히 되죠. 생략할게요. 근데 그 친구랑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플러스 AN분의 2AN 플러스 2 곱하기 AN이다. 그러면 아, 조화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공차가 이미 나온 상태니까 하나의 정보가 더 등장하면 되고요. 너는 두 개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했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안 했겠지. 이제 어려운 걸 좀 해볼게요. 줘도 돼? 자, 이제 독특하게 생긴 친구들인데 외워볼 거예요. 자, 어려운 수학적인 용어는 최대한 빼고 배울 겁니다. 최대한 뺐어요. 나 말했어. 최대한 뺀 거야.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이에요. 뭐랑 비슷하지?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해요? 등차 수열이랑 비슷하죠? 등차 수열인 이 FN에 뭐 나와요? 상수 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야?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가 규칙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규칙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 규칙이 뭐냐? 첫 번째, 미안해.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학적으로
개차 수열 이렇게 불러요. 개차 수열. 예를 들어 뭐 아예 규칙을 없애고요. 2-1은 1, 4-2는 2, 8-4는 4, -2, -8은 -10, -5. 그러면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름이 그냥 그렇다는 거야. 개차 수열.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거의 전부 다 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개차 수열이 시험에 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형태가 이 관계식이 이렇게 등장한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 비슷한데 차가 일정하진 않잖아. 그래서 등자 빼서 저는 보통 그냥 차수열 이렇게 불러요. 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등차 수열과 흡사하나 등은 아니기 때문에 차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관계식이 개차수열이란 뜻이 아니죠. 개차수열은 이 FM 보고 개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자,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거 떠올려 보자. 자, SN이 있고 AN이 있어. SN에서 AN으로 갈 땐 차수가 보통 어떻게 돼? 빼기 1 빼기 1 되죠. AN에서 SN 구할 땐 플러스 1이 되죠. 여러분,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하면 등차 수열이잖아. 맞지? 그럼 AN은 대충 PM 플러스 Q 형태의 1차가 되죠. 그럼 SN은 몇 차가 돼요? 2차가 되죠. 뭐 2분의 P N제곱 플러스 뭐식 이렇게 되잖아? 이런 느낌을 가져요. 개차수열이 상수 1차, 2차 2차, 1차 상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FN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직감적인 부분을 선사하기 위해서 관계식이라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관계식이 갖는 느낌에 플러스 1차를 하면 보통 일반항이 돼요. 차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이 친구의 차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차수를 이야기하자는 거야. 근데 그건 알고 가자. 이거 명확히 생각하면 FN이에요. 자, 제가 FN이 들어가면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지금 여러분 미적분도 제대로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미적분을 가산적으로 하면 얘가 된단 말이야. SN이. 자, 선행자들을 위한 시간 잠깐만 가질게요. 자, 얘가 fx면 f'x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지금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여기서 넓이를 구해버리면 이게 수열의 합이에요. 사실. 이게 미분이고 이게 적분이잖아. 그런 형태로 인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미적분과 공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어때? 여러분 이 친구 셀 수 있죠? 셀 수 있죠. 얘는 거시세계예요. 얘는 셀 수 없는 것들의 합이에요. 얘는 미시세계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죠. 거시세계의 법칙과 미시세계의 법칙은 함께 통합이 안 돼요. 수학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상황인 거예요. 이산과 연속의 상황.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의 접점이 없잖아. 근데 좀 비슷하거든. 어차피 세계를 따지는 이론이니까. 그럼 느낌입니다. 교육 과정에도 없거니와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지? 수학교육과 오세요. 절대 오지 마.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 관계식이 등장했어. 학습 목표가 뭐야?
직접 해봐서 항해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일반적인 문제는 이제 관계식이 등장한 후에 이렇게 관계식이 등장한 후에 A1을 줘요. 그래 놓고 A27을 물어봐. 어때? 씨발 소리가 나오지 이거는. 몇 개를 해보라는 거야. 얘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친구의 일반항을 구해낼 줄 아냐고 묻는 거지.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절대 묻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몇을 물어봐? 10 이하를 묻게 돼요. 10 이하. 10 이하를 물으면 해보라는 거야. A9? 그럼 선생님이 그냥 나 성격 좀 고약하다 라고 하는 것 뿐이야. 너네 나 좀 무시했지? 맛 좀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10을 넘어가 규칙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치? 우리 그전엔 몇이었어? 이런 거 보통 4였어요. 경우의 수 같은 거 셀 때 케이스가 4개 이하로 나뉘면 하나씩 해보란 뜻이었고요. 보통 케이스가 5개보다 높게 나뉘면 규칙이 있을 거란 뜻이었어요. 근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는 요 정도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10 요 정도. 맨날 바뀐다 이거 근데. 그 산모에서 뭐 몇이 나왔어 그러면 아 이번에 또 이거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조금 이것까지는 또 생각해 봐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나뉘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게 최신 트렌드 반영한 숫자예요. 1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참 행복해, 그지? 근데 요즘 수능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얘를 줘. 그 다음 얘를 구하래. 당연히 관계식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겠지? 어렵게 나와요.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케이스를 2개로 분류하죠. 뭐 예를 들면 AN이 뭐 3의 배수일 때는 뭐 어떻게 하고 3의 배수일 때는 3 하나씩 지워내버려. 근데 AN이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AN에다가 이제 뭐 플러스 뭐 몇을 해 이렇게. 그럼 이제 따다다닥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면 또 좋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에 가려면 이웃하는 항 사이에 이웃하는 항이 2개를 3개를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A5를 조사하려면 또 이 친구를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역으로 얘를 주고 반대로 가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됐니? 자, 한번 언급은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수 없어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수능 끝나거나 아니면 뭐 6모 끝나고 3모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푸시는 걸 봐요. 난 이 역으로 가는 문제를 풀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럼 나중에 고3 때 생각나면 좋겠다. 아쉬운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증가감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우린 보통 이쪽으로 가지. 이게 노말이야. 근데 이 n자리에 이렇게 합성해버리면 n이 증가할 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8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열을 짜도 되잖아. 이해되니? 이런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근데 이거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그 유명하신 강사분들 중에서. 현장 빼고 온라인에서. 이런 스킬이 굉장히 좋습니다. 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감성이잖아. 최대최소 웃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잘 떠올리시면 좋아요. 굳이 AN을 줬다고 내가 AN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풀 때는 항상 이제 약간 창의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창의력. 아니 다른 거 개 쉽게 풀고 시간 한 40분 남았어? 그러면 창의력 발휘 안 해도 돼. 그냥 닥치고 풀면 돼.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라도 찍고 넘어가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이 없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근데
이 문제의 규칙을 너네가 찾을 수 없게끔 보통 설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귀납적으로 해보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 그러면 니네가 느낌이 가는 대로 가야 돼, 그냥. 결국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걸로 답 내는 거야, 그냥. 이런 문제 있잖아. 생각해봐. 결국에 3의 배수면 3을 다 털으라는 거 아니야. 이해돼? 이해됐어? 자, 잘 봐. 그럼 A4에서 실제 있는 문제였어? A8까지 갈 거야. 그러면 쌤은 A4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K, 2K, 3K 이렇게 나눠요. 이래놓고 K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다.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3의 배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제외시켜. 얘는 제외시켜. 왜? 처음에 3의 배수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냥 규칙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이대로 여기에 이제 K 플러스 5를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문제와 달라요. 변형입니다. 그러면 얘 원래 나머지가 1이었잖아. 그럼 5 더하면 얘는 3의 배수가 되지. 그럼 그 다음에 3분의 K 플러스 5가 되지. 이해돼? 그럼 얘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지. 얘가 플러스 5에서 3이라는 소인수를 몇 번 가지고 있을지를 모르잖아. 이렇게 나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들이 얘다라고 그냥 다 그냥 등식 때려가지고 그냥 다 구해버리는 거야. 아닐 수 있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겠지 뭐 하고 그냥 가는 방법이라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방법인 거야.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라도 풀어서 답 내야지. 수능에서 중요하게 어려운 문제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원과 달리.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결국 이 친구는 어떤 하나의 항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친구는 보통 10 이하일 거다. 근데 얘를 A6을 구하겠다고 해서 하나씩 구하면 확률이 높아져. 뭐 할 확률?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그냥 아예 가져가 버리자는 거지. 많이 나오니까. 가볼게. 나 여기서 AN이 궁금한 거야. 어려운 단원 다 뺄게. 등차 수열 관계식에서 일반항 유도하는 방법 기억나? n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다 넣어가지고 변 더했어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 좌변에는 an이 나와요. 우변은 a1이 남죠. 싹싹김치 이렇게 남는 거. 그럼 뒤엔 얘는 뭐가 더해져? F1, F2, F3 쭉쭉쭉쭉 F, n-1까지 다 더해진단 말이지. 그러면 시그마를 쓸 수 있죠. K는 1에서 n-1까지 F, K 이렇게 일반항이 등장하게 돼요. 됐니? 1부터 n-1까지 더한 거지. 등차 수열은 얘가 뭔 거야? D인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n-1 D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아, 개차 수열 관련한 문제는 저렇게 푸는구나. 관계식이 저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관련한 문제로 변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개차 수열 정복 가능한 친구들 이미 다 배웠죠. 수열합 단원에서. 그 친구들이 등장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로그에서 이렇게 분모 분자 해가지고 진수끼리의 곱셈이 돼서 막 싹싹김치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 게 다 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 친구는 약간 아류예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입니다. 등비수열 비슷하지만 등은 아니니까 쌤은 그냥 비수열이라고 부를게요.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전 이게 제일 좋은 이름 같아요. 수학적으로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이 관계식에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자,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부터 n-1까지 다 넣어가지고 변변 곱할 거잖아. 그럼 좌변엔 뭐가 남아? an이 남고 우변에는 a1이 남을 거야. 그리고 f1부터 쭈루루루루루 다 곱해지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 이걸 뭘로 표현 가능해? 나중에 팩토리얼로 표현해 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얘에 대한 기호를 배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쭉쭉쭉 f 몇 가지? n-1까지 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등비수열은 얘가 전부 다 r이어서 ar n-1 제곱 이렇게 됐던 거죠. 눈 제대로 떠. 눈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럼 여긴 여러분 이 f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곱해서 간단해지는 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n분의 n 플러스 1. 착착착착. 아니면 지수함수 형태. 이 fn 자체가 2의 n-1제곱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돼? 2의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돼서 여기에 시그마가 등장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등장한다. 다음. 자, 어려워져요. 세 번째입니다. 자, an 플러스 1은 아까 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슨 수열이에요? an 플러스 1은 pan이다.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이죠. 이렇게 하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이렇게 하면요. 전 차비라고 부를 거예요. 차비 수열 이렇게 부를게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좀 섞여 있는 형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은 항상 우리가 배운 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아는 형태로 바꿔주려면 이 둘의 혼합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없앨 수 있어야 돼. 그럼 P 없애봐. P 없애보세요. 쉽지 않아요. 이 P라는 친구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Q는 없앨만 하죠. 그죠? 얘기하고 싶다. 축차대입법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도 돼요. 그럼 여기다가 n-1 우리 SN에서 AN 가져오듯이 n-1을 대입해서 빼버리면 Q가 없어지죠. 근데 n-1을 대입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럼 n이 2 이상이 돼버려. 귀찮거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an 플러스 2는 pan 플러스 1 플러스 q. 그리고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p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돼요. 뭐가 보여요? 개차수열이 보이죠. bn이 뭐가 돼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 친구를 하나의 bn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얘 이름이 뭐라고? 개차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bn 플러스 1은 뭐라는 거야? bn이라는 거지. 뭐의 관계식이죠? 등 비수열의 관계식이에요. 아, 이 새끼 뭐예요?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인 친구라는 거야.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인 친구를 이런 관계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 이렇게 주고 그냥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어떤 느낌 있는 이런 식이 있는데 너 한번 대입해 볼래? 이거예요, 그냥. 응? 한번 대입해서 구해봐. 이거야. 근데 어때, 얘들아? 복잡하지?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풀이가. 그럼 bn이 뭐야? 첫째 항이 뭐예요? ae-a1이에요. 공비는 p죠. p의 n-1제곱입니다. 근데 bn이 뭐라고 했어? 얘라고 했어.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넘길게요. an 플러스 ae-a1 p의 n-1제곱이죠.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렇게 된 거죠. 개차수열이 등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a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ae-a1 곱하기 p의 k-1제곱 이걸 또 계산해야 돼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자, 근데 1번 방법을 알아야 돼. 써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쓰진 않고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 할 바에야 대입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 계산이 간단한 방법을 배우자 이거야.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지만 계산이 빠른 방법을 알아두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보통 이렇거든. 자, 등차수열 관계식이에요. 그럼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았죠? 이러면 A1이 몇이고 A2가 몇인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뭐 해요? 뺄 거죠? 뺄 거 아니에요? A2 마이너스 A1이 몇이에요? 3이죠. 이거 공차죠? 이래놓고 여러분 AN을 구하죠? 3n 마이너스 2라고 구하실 거잖아. 근데 사실 이 사이에는 한 가지 과정이 생략이 된 거예요. 어떤 과정? 공차를 알았다는 뜻은 여러분은 이 관계식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얘를 구하고 얘를 얻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계식은요, 첫 번째 목표가 이웃하는 항 사이가 항이 3개였다면 2개로, 2개였다면 하나로, 이게 일반항인 거예요. 이웃하는 항, 여러 개의 관계를 2개의 관계 내지는 1개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예요, 관계식은. 그니까 얘는 정보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구조적 이해를 좀 해봐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 풀이 보세요. 이 첫 번째 풀이에 이질감이 들어야 돼. 항이 몇 개 연결돼 있어? 2개 연결돼 있지. 굳이 3개를 가는 거야 지금. 그럴 필요 있냐 이거야. 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여기 계단이 막혀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는 방법을 좀 외우자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죠? 그죠? 자, 외운 거 이제 외워볼게요. 그냥 외우세요. 자, 이거예요. 왜냐고? 하지 마. 왜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an 플러스 1은 뭐가 돼? pan 플러스 알파로 묶으면 1-p가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원래 누구야? q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 알파는 뭐예요? 1-p분의 q다. 이걸 좀 외워주면 편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형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an-알파를 하나의 수열로 보시는 거야. 그러면 bn 플러스 1은 pbn이 되고요. bn이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이 뭡니까? 첫째 항 a1-알파입니다. 공비 몇이죠? p죠. 이렇게 되죠. 근데 bn이 뭐였어? 얘였잖아. 따라서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안 해도 되는 풀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할만하죠? 이 정도면. 얘는 이웃하는 항 3개로 갔다가 1번 방법으로 가서 또 풀어야 돼, 이거를. 근데 얘는 알파만 외우면 이웃하는 항 3개가 연결되는 것도 없이 바로 구한다는 거죠. 자, 이해를 하셨으면 저는 확신해요. 제가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울 걸 확신하지만 말은 해야겠어요. 외우세요, 그냥. 이 방법 2개를 외우세요.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외우는 거야. 이거 그 다음 것까지 외우라고 안 할게. 이것도 공식 그냥 쓰면 되잖아, 사실. 여기까지만 외우라는 거야. AN은 나도 안 외웠어. 미안해. 난 안 보거든, 대신에. K는 1에서 n-1까지 a-a1 p의 k-1죠. 이렇게 된다. 다음 2번째 방법.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 p의 n-1제곱인가? 맞지? 근데 이때 알파는 1-p분의 q다. 딱 봐도 졸라 쉽지. 그러니까 2번 얘는 이 친구는 2번으로 풀면 되는 거야. 시간이 부족해. 귀납법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다음 4번이야. 얘들아,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고려해 보라는 거야. 쌤이 외웠던 13에서 20가지 그 많은 관계식줄 학습 목표에서 없어짐으로 인해 다 배울 필요 없는데 굳이 이걸 지금 몇십 분 들여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그걸 생각한다면 좀 외워줬으면 한다는 거죠. 다음 4번째는 항 3개예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그렇게. 항 3개. PAN 플러스 E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은 0이다요. 자, 여러분 이 친구도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풀면 된다. 어떻게? P에 AN 플러스 E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다음 뒤에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에 R을 곱한다 이거야. 띠용하죠? 이게 뭔 소린가? 이 형태를 그냥 이용할 거야. 얘도 외우는 거야.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 형태 다시 한번 절로 다 넘겨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PAN 플러스 E 플러스 마이너스 PAN 플러스 1. 그럼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얘 넘어오면 플러스 RAN이 0이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형태가 아닌 얘가 Q가 될 수 있는 형태만 볼 거예요. 따라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을 만족하는 이러한 형태만 배우겠다는 겁니다. 다른 형태 말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레이더 발동 샥 해가지고 아, 난 풀이를 알아. 선생님이랑 배운 이 풀이를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니까 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은 p분의 r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는 거고,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이죠 또. 그럼 bn 플러스 1은 p분의 r bn이잖아요 여러분. 아, 이 친구도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인데 항이 2개 등장하고 항이 3개 등장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인 수열은 항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형태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인 이웃하는 항 사이, 이웃하는 2개의 항을 써서 관계식 만들어봐 하면 얘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충분히 있다는 거지.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뭐 모르겠다. 그냥 간다. 그럼 B에는 첫째 항이 뭐죠? A-A1이잖아. 이게 개차수열 첫째 항 아니야. 곱하기 P분의 R n-1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이 P분의 R 외워야 돼요. 이따가 다시 쓰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잖아. 그럼 너는 an 플러스 a 마이너스 a1 곱하기 p분의 r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첫 번째 풀이가 강제되는 거야. 얘는 이 풀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1번이 강제돼요. 결국엔 이렇게 풀이가 이어져요. 자, 정리해서 쓸게요. 이런 형태가 등장한다. 그러면 플러스 1 너가 P분의 R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된다. 이 P분의 R이 공비가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러면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시그마 죄송해요. AE 마이너스 A1의 P분의 R의 M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 여기까지는 외워주시면 좋겠죠. 마음 같아서는 시그마 때리고 그 전까지 다 외우고 하고 싶어. 근데 이 정도만 외워주세요. 얘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쯤은 외워라. 실험 말고. 이거 하면 끝나겠네. 다음 5번. 화수열이야. 뭐 같아? 조화수열에서 조자 뺀 거야. 이름 추천 좀 받겠습니다. 자, 듣고 괜찮은 이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조화수열 비슷한데 조화수열은 아닌 거예요. 그럼 AM 플러스 1. 조화수열의 관계식은 뭐였죠? 다 까먹었죠, 그죠? DAN 플러스 1분의 AN이었어요. 이게 조화수열의 관계식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울 건 뭐냐? AM 플러스 1은 PAN 나누기 QAN 플러스 R 이런 친구를 한번 배워볼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조화수열은 무조건 뭘 이용한다? 역수를 이용해요. 역수.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만약 P와 R이 같으면 조화수열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얘랑 얘가 2예요. 2. 그럼 2로 약분 때리면 1, 1이 만들어지잖아. 얘가 몇이든 간에. 얘랑 얘랑 같은 형태가 나오면 조화수열이구나. 다르면 화수열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당연한 소리지만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나왔어? 해봐야 되는구나. 예요. 그럼 이 친구는 역수를 때려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pan 분의 qan 플러스 r이 돼요. 해봐. 참고해도 이거 보고 계속 하트 공식 거려갖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따로따로 분배가 가능하지? 그럼 an 플러스 1분의 1은 뭐랑 같아? 얘부터 쓸 거야. 잘 봐. p분의 r 곱하기 an분의 1 플러스 p분의 q가 되죠. 됐어? 그럼 an분의 1을 뭐라고 해? 그냥 bn이라고 해. 그럼 얘는 뭐가 돼? bn 플러스 1이 돼. 너는 pbn 플러스 q 형태죠. 그냥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걸 하나로 보라는 거야. 하나로. 아, 결국 얘는 뭐구나. 차비수열이구나 라는 거지. 따라서 이 친구는 정리하자면 역수수열이 뭐야? 차비수열이야. 달리 말하면 역수수열이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인 수열이다 이거죠. 역수수열이 개차수열, 역수수열의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인 수열. 이해돼? 역수수열의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인 수열.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감적인 부분이야. 여러분, AN이 이런 형태가 나오면 난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이런 형태가 나오면 난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의 합인데 일반 첫째 항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수열이야. 근데 너의 상수 때려서 역수 때렸어? 난 역수 수열이 그런 수열이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얘분의 t야. 그럼 얘는 뭐야? 거기다 t 곱한 수열이야. 근데 이 위에 미안해 TAN이 나왔어. 그럼 난 뭐야? 이 친구 가지고 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럼 뒤에 어떠한 상수가 등장하고요. 얘가 상수가 돼요. 그래서 걔에다 어떤 상수를 더한 수열이다.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야. 저는 이걸 다 외웠어요, 여러분. 예전에. 개 같죠, 그죠? 그래서 다 뺀 거야. 너무 사교육 조장 느낌 확 싸보지.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야, 우리 수능에. 그래서 해봐야 내신에 요 정도 등장하니까 요 정도는 외우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수학적 기납법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문제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하나의 항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저기 하나의 항이 나왔죠. 그럼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 A10 열받죠? A10은 열받는 숫자예요. 자, 2번 이건 보세요. 지금 A20을 주고 A1을 추론하라고 하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규칙이 있겠다. 나 일반항 구할 확률이 높다 라는 거예요. 직접 해보라는 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지. 19만큼 차이 난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등장하는 노아. 다 할만해. 20번 등비죠? 첫 장 나왔네요. 끝났네요. 여기서 시간 쓸 때가 아니죠. 30번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차수열이지? 그럼 이거를 하나씩 다 더하고 있지 말라는 거야. A에는 첫째 항에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3K. 이걸 외워서 풀으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n-1 이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1이니까 10을 대입해서 끝내자는 거야. 2분의 10 곱하기 11. 제발 나누지 마. 알겠지? 55, 165, 166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외우면 편할 거 아니여. 우와. 다음입니다. 32.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라. 이거 지금 개차수열이지 또. 1번이잖아, 1번. 차수열 느낌이잖아. 그럼 이 친구가 시그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느낌이 들어? 부분분수 싹싹김치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지? 그럼 거의 암산이 싹가능이잖아, 이거. 해볼게. A에는 첫째 항 2 더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게 보이잖아. 보여?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n-1 넣은 거 마이너스가 살 거 아니냐는 거야. 시그마에서 공부를 잘 해놨으면 이게 바로 된다는 거지, 이게. 다 안 해놨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36번) 비수열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 친구 계속 곱해 나갈 거지?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미쳐버려 진짜. A에는 4에다가 여기다 2 넣은 거부터 쭈르륵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보여요 지금? 이거 약간 페이크성 있는 거? 원래 우리 A n 플러스 1이랑 AN을 많이 써요. 근데 n과 n-1 주고 n에 2부터 준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여기 2부터 넣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일단 간단하게 나타내야 돼. 왜? 우리 곱해 나갈 거잖아. 그럼 그거 다 곱하고 있을 거냐고 맨날.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 저는 통분할게요.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제곱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에요. 저랑 겨울방학까지 같이 공부한 학생들 제가 이거 그냥 그대로 하죠 보통.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저랑 어차피 공부했으면 교환결합 분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 따로 하자는 거예요. 왜? 곱하기 어차피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 따로 모아가지고 곱하고 얘 따로 모아가지고 곱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이 친구는 얘가 더 작죠? 이해돼? 이거 바로 할 수 있겠어? 한다? 해봐. 여기 2부터 넣잖아, 그치? 2부터 넣는단 말이야. 우리 AN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써놨잖아. 4 곱하기. 여기다 이제 뭐 넣어? 응? 얘를 FN이라고 해봐, 얘들아. 조심해. 얘를 FN이라고 해봐. N을 뭐부터 넣을 거야? 2부터 넣잖아. 2부터. 몇 가지 넣을 거야? N까지 넣을 거예요. N까지. 이런 걸 조심하는 거야. N까지 넣어야 좌변에 AN하고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도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의 2는 위에가 살아, 아래가 살아? 위에가 처음에 살지, 작은 수니까. 그러니까 1, N. 얘가 산다는 게 보이죠, 결국에는. 얘는 아래가 살지, 처음에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4. 얘가 an인 거야. 그치? 싹싹김치 잘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렇게 나누면 2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 일반항이요.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2 곱하기 20분의 21 이렇게 보이는 거죠. n이 몇이에요? 20이구나 하는 거지. k가 20이죠. 못하겠으면 뭐예요? 해봐요. 느껴지지? 뒤처질 게 느껴지지? 43번 어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야? 0이니? 아니지? 그럼 뭐해? 해보는 거야. 근데 물론 지금은 약간 풀마풀이잖아. 이렇게 상쇄되는 느낌이 나죠? 그죠? 아, 나 그것도 얘기해야 되나? 유명한 수열이 있어서 이런 수열이 하나 있어요. 관계식. 이거 뭐라 부르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면 땡큐지만 이렇게 나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항 3개에서 하나의 부호만 다름. 이렇게 느낌적으로 외워주시면 피보나치를 구분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선생님 피보나치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피보나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1을 넣고 시작하면 두 개의 합이 다음항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항이 다음항이고 두 개의 항이 다음항이고 두 개의 항의 답이 다음항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일반항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배우지 마세요. 그냥 구하세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50번 보여? 뭐야? 저 광식 뭐야? 조화수열이지? 화수열이야? 조화수열이에요. 그럼 얘가 공차죠. 그걸 바로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AN분의 1은 2N-1이다. 이게 바로 나오죠. 그러면 AN은 2N-1분의 1이니까 얘가 93. 답은 47. 2번이에요. 금방 풀죠. 다른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졸라게 대입하고 있어요. 이런 51번 같은 이런 유형 어때요? 제가 다 외웠던 것들이에요. 안 배웠죠? 안 배운 거 느껴져요? 여기서 만약에 얘가 2야 그냥 4야. 그럼 배운 거죠. 뭐죠? 차비수열이에요. 그치?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4. 근데 얘가 4N이면 안 배웠네? 해보자. 이겁니다.